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사즈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늘도 의총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장동혁 대표 부정선거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당내에선 압도적 절대 다수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생각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사퇴 촉구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가로 열고 국민의힘 의원 중 가로 닫고 70 내지 80%보다 더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정당도 선거에서 패배한 뒤 책임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기준 12대 4로 크게 패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어서 정치는 무한 책임의 공간이다.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실책을 해서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에 많은 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장면들을 국민께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려면 정족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를 구성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정치인 아니겠나.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은 국민의 시선이고 여론이라면서 지역 주민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가로 열고 장동혁 대표가 가로 닫고 겸허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신동우 최고위원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죠. 그 정적수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포함입니다. 그래서 4인 이상 사퇴하면 지도부가 이제 끝나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만 지도부 총사퇴 제안을 한 상태죠. 2명이 더 남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친장동혁계라는 평가가 있죠.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키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오늘자 기사 보면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쏟아졌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왔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친한계는 물론이고 일부 친윤계 중진 의원들까지 장동혁 대표 사퇴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한계 송석준 의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친윤계였던 윤한홍 의원 3선이죠.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일단 물러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소 7명 이상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는데 명단이 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각 보도를 통해 가지고. 계파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방선거 패배뿐만 아니라 무리한 부정선거 주장도 한몫하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떠도는 사진은 봤는데 출처가 명확치가 않아서 들고 오지 못했고요. 김대시 국민의힘 의원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부실선거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그 독재 정권 하에 체육관 안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던 그게 진짜 부정선거고요. 이거는 선관위가 약간 무책임하게 선거 투표용지를 아끼려고 대충대충 하다가 이제 사단이 난 건데 부실선거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겠죠.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용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김대식 의원의 그 생각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지난 17일 의총에서 전국 16곳 광역시도에 대해서 모두 선거 소청 발음이 힘들고 낯선 용어인데 행정심판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복할 때 소청을 넣는다 이렇게 하는데 선거 소청 신청을 내자고 주장을 했는데 의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등 7곳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자고 어제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당 명의 또 후보자 명의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총 11개 지역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했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 SBS 라디오에서 전국 재선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재선거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지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그 참정권이 훼손됐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주장이 나오는 곳이 한정돼 있죠. 전국이 아닙니다. 송파 등등 해서 서울 지역에 좀 밀집돼 있고 여타 다른 지역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곳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하는 게 타당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전국에서 6.3 지방선거 지금 다시 그럼 6 언제죠? 7 언제죠? 그걸 언제 할 거죠? 독일이었나요? 해외에서 이런 그 투표용지 부족 등등의 이유로 재선거를 한 경우에 소송을 거쳐서 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더라고요. 재투표까지.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선거 결과에 지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금방금방 해결될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청 넣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음 스텝들이 실행이 되겠죠. 장동혁 대표는 과연 2027년 8월 26일까지가 원래 임기거든요. 그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 내지는 우려 내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런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분석을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설명에 이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편하게 얘기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봤는데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작년에 취임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당시에, 취임 직후에 낸 기사, 저희 아사진 미디어에서 낸 기사를 통해서 이런 사태를 다 예견을 했었는데, 윤호개인을 버리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취 문제가 불거져서 아주 시끄러워지고 뭐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참. 그래서 원래 임기 2년이기 때문에 2027년 내년 8월 26일까지입니다. 원래 임기가. 그런데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당들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계속 전당대회 생각하다 보니까 당들이,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 선관위를 꾸리는 건 좀 뒤고 그 후보들 착착 추려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2027년 4월부터는 총선 체제로 가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당대표는 공천권을 전부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관위원장 임명할 수 있고, 공관위 구성도 어느 정도 당대표가 그립감을 잡고 갈 수가 있죠. 공관위원장에서 공천을 하니까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 당대표의 권한이 매우 막강한데, 2027년 4월부터 이제 그 작업에 당대표가 개입을 하게 되면 지금의 저 부정선거 주장을 하시는 상황에서 또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작업을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뭐 보안수사권 해지 등등 해서 또 말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민생이랑 아주 동떨어진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어게인 정당의 당대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대표가 그런 민주당이든 어디든 사당에서 밀어붙이는 회개한 법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빨리 나가야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고, 그렇죠. 민생에 필요한 법안 같은 것들이 얼른 통과되고 불필요한 법안 같은 거는 막을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겠죠. 지금 최근에 TV조선에서도 장동혁 대표 엄청 때리던데, 아마 보수 진영 내지는 보수 진영에 더 가깝다고 평가되는 언론들조차 장동혁 대표에게 손을 뗀 것 같습니다. 느낌상. 조선일보는 한참 전에 뗀 것 같고요. 지금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은,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닌지. 이게 이런 당대표가 누가 되냐. 지금 여야, 양당 다 난리가 났는데,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뭐야, 누가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당,
그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언제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 청산 중요하죠. 검찰개혁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것만 전면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정치인들의 몫이죠. 그런 거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정당의 당대표이고 해서 당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먼 얘기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어떤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진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국민 대다수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진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 다들 거의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냥 그 싸움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되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아마 새로운 뉴스가 있어야 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일을 하는 걸 겁니다. 그걸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근데 다만 그것의 본질, 그 싸움의 이유가 뭔지,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뉴스를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의 지도부가 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별로 내 삶과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